안녕하십니까. 루트 모바일 이식센터 피부과 전문의 조성희 원장입니다. 모바일 이식 수술을 진행할 때 절개, 비절개 선택이 반드시 필요하죠. 이를 잘 알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도 계셔서 이 두 가지의 차이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즉 모바일 이식 수술의 결과에는 절개, 비절개의 근본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뒷머리, 특히 공여부, 모발을 제공한 부위가 절개, 비절개를 선택했을 때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다릅니다. 또 앞으로 수술을 또 할 수 있을지, 또 그 가능성이 큰지, 또 뒷머리 상태가 나쁠 때 어떻게 할지 몇 가지 변수를 고려해서 절개, 비절개를 선택하게 됩니다. 우선 비절개가 적합한 분을 먼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비절개가 적합한 분의 첫 번째 대상자는 공여부 밀도가 좋지 않은 분들입니다. 공여부 밀도가 낮은 경우에 저희는 비절개를 권해드립니다. 공여부 밀도가 낮다는 것은 뒷머리 숱이 적은 것이죠. 뒷머리나 측두부 숱이 적어서 충분한 절개 그리고 충분한 폭으로 조직을 떼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얻는 모발수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남는 흉터에 비해서 얻는 소득이 적은 것이죠. 또 밀도가 적은데 절개 흉터 같이 선명한 흉터를 남기게 되면 머리 사이로 흉터가 비쳐 보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밀도가 낮은 분, 즉 단위 면적당 모발수가 평균보다 30% 이하로 현재 떨어지는 분들은 저희가 비절개를 권해드립니다. 비절개도 물론 흉터는 남지만 시각적으로 남는 흉터의 정도가 약하기 때문에 수술 뒤에 훨씬 덜 표시가 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두피 탄력이 적은 분들입니다. 두피 탄력은 후두부 두피를 의미합니다. 제가 후두부 두피를 수술 전 상담할 때 꼭 확인하는데요.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든지 또 상하로 움직여서 이 두피 상태가 얼마나 단단한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두피 상태가 굉장히 단단하고 경직이 되어 있는 분들은 저희가 절개를 할 때 절제폭을 아주 좁혀서 절제하지 않으면 나중에 봉합 후에 긴장이 높기 때문에 흉터가 상당히 크게 남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절개보다는 비절개를 권해드립니다. 절개는 중간 조직이 없어지고 붙이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경직된 두피에 긴장도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물론 봉합을 해서 실을 제거하니까 벌어지는 흉터는 생기지 않지만 상당 기간, 수개월에 걸쳐서 가늘게 남은 흉터가 약간 폭이 생기게 수미리 이상 폭이 생기면서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비절개로 중간중간 뽑아내가지고 저희가 수술을 진행하게 되면 뽑힌 자리만 1mm 전후로 흉터가 남기 때문에 이와 같이 벌어지는 흉터 현상이 생기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는 흰 모발, 검은 모발이 섞여 있는 분들이 흰 모발 이식을 원치 않을 때 비절개를 권해드립니다. 예를 들면 이제 눈썹을 이식할 때 당연히 검은 모발 이식을 원하시죠. 검은 모발만을 얻어야 되는데 흰 모발 비율이 상당히 높은 분은 만약에 절개식으로 검은 모발만 추리려면 굉장히 많은 양의 조직을 떼내야 되고 상당수의 모발을 못 쓰게 버려야 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비절개를 통해서 필요한 모발, 검은 모발만 선택적으로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당연히 비절개를 권해드립니다. 네 번째는 이발을 짧게 하기를 원할 때 특히 측두부를 투블럭처럼 짧게 하고 싶을 때는 비절개를 저희가 권해드립니다. 절개는 서늘의 흉터가 남습니다. 물론 그 흉터가 굉장히 가늘고 들춰보지 않는 이상은 거의 보이지 않는 가는 흉터이기 때문에 평범한 분들은 외견상 문제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직업적으로나 아니면 본인이 아주 짧게 머리를 깎아야 될 분들은 서늘된 흉터가 보일 수 있습니다. 두피 문신으로 가릴 수도 있겠지만 여의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은 저희가 비절개를 권해드리고
만약에 절개를 꼭 하셔야 된다면 짧게 깎는 범위 외 부위, 특히 후두 부위에서만 국한해서 절개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모발수가 예상보다 줄어들기 때문에 비절개와 혼용하는 다른 방법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절개를 저희가 권하는 경우는 켈로이드처럼 상처 회복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비절개를 권해드립니다. 켈로이드도 활성도가 있어서 활성도가 아주 높은 분들, 즉 작은 상처에도 크게 흉터가 심하게 남는 분들은 비절개도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활성도가 낮아서 아주 심하지 않은 상처에는 비교적 잘 회복되는 켈로이드 분들은 제가 비절개로 잘 신중하게 수술을 진행하면 충분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분들은 절개로 진행했을 경우에는 절개 부위의 긴장도 때문에 흉터가 의외로 크게 남을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병용법입니다. 즉 4,000모 이상, 5,000모 이상 다량의 모발을 한 번에 이식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절개법 또는 비절개법으로 한 번에 충분한 모발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절개와 비절개를 동시에 진행해서 절개로 충분히 숫자를 얻을 수 있고 그 차이만큼 비절개를 진행하는 병용법을 사용할 때 비절개를 권해드립니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비절개를 선택하시면 아주 정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절개에 적합한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절개에 적합한 분들은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곱슬이 아주 심한 분들입니다. 모발이 곱슬곱슬하다는 것은 모발 밑에 뿌리인 모낭 부위가 똑같은 모양으로 휘어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직모인 분들은 모낭의 모양이 직선이기 때문에 제가 펀치를 통해서 비절개를 수술할 때 일정한 각도로 잘 펀칭을 하게 되면 주변의 모낭 손상 없이 잘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낭이 이렇게 휘었다고 가정하시면 각도를 잘 조정해서 펀칭을 할지라도 모낭 일부가 손상될 가능성이 크겠죠. 손상된 모발은 모발이 약하게 자라거나 아니면 아예 자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곱슬이 심한 분들은 비절개보다는 절개를 권해드립니다. 절개는 절개 부위에 일정한 양의 손실을 제외하고는 그 안쪽의 부위는 저희가 전부 육안으로 일일이 분리하기 때문에 모낭의 형태에 따라서 안전하게 분리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술을 이번만 하고 끝날지 아니면 두 번째나 세 번째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을지를 고려해서 절개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젊은 분들이나 진행이 빠른 분들, 이러한 분들은 수술이 한 번으로 해결이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20대 초반에 탈모 있는 분이 헤어라인 목적으로 이식을 하였다고 가정을 하면 탈모는 평생 걸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후에 헤어라인에 원래 있던 모발이 더 사라지거나 아니면 현재에는 모발이 충분히 있던 부위가 나중에 사라져서 추가로 이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즉 나이가 젊은 분, 특히 탈모 진행이 빠른 분들은 추후에 2차나 3차 수술이 필요할 수 있겠다 이런 예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저희가 보편적으로는 절개를 권해드립니다. 절개와 비절개는 수술 결과에는 차이가 없지만 후두부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절개는 중간 조직을 없애고 위아래를 붙인 것이기 때문에 붙은 선 외에는 상하의 두피 조직이 아주 정상입니다. 굉장히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비절개는 중간중간 뽑아냅니다. 눈에 보이는 흉터는 아주 약해서 보기에는 괜찮지만 뽑힌 자리는 뽑힌 크기만큼 흉터가 남아있게 됩니다. 흉터 조직은 정상 두피에 비해서 혈류량이 적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천 모 이상 비절개로 수술을 진행하면 상당수의 면적이 뒷머리에 남겨져 있는 셈이기 때문에
뒷머리 혈류가 줄어드는 셈이죠. 그러면 남겨진 모발이 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수술을 반복할 때 불리해질 수 있는 것이 비절개 쪽이 더 클 수 있을 수도 있다고 제가 예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헤어스타일상 문제가 없다면 처음 수술은 절개를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는 수술 뒤에 뒷머리를 가려야 되는데 뒷머리를 가리기가 이제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대체적으로는 절개 쪽이 가리기가 쉽습니다. 절개는 절제할 범위보다 상 5mm, 하 5mm 정도 추가로 깎아서 중간을 떼내고 붙이기 때문에 약 1cm 전후에 깎은 머리 부위만 남게 됩니다. 따라서 윗머리를 덮으면 보통은 안 보이죠. 그러나 비절개는 적어도 손 크기만큼은 어떠한 부위든지 이렇게 깎아낸 다음에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특히 3,000모 이상의 다량의 모발 이식술을 비절개로 진행할 때는 굉장히 넓게 저희가 깎습니다. 물론 이제 좁게 깎아서 거기서 다 뽑아내면 되는데 나중에 이제 시각적인 효과는 아주 틀리죠. 가장 안전하게 비절개를 진행할 거면 최대한 넓게 깎아서 뽑는 간격을 최대한 멀리 하는 것이 뒷머리가 잘 유지되는, 건강하게 유지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깎는 범위를 좁히려고 좁은 면적을 깎은 다음에 거기서 집중해서 빼내게 되면 뽑힌 데와 안 뽑힌 데에 밀도 차이가 나서 좀 불편할 수도, 또 미용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다시 사회로 복귀할 때 뒷머리를 가릴 수 없는 경우에는 절개를 택하시는 것이 이 복귀 시간을 훨씬 단축시킬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해서 나한테 절개가 적합한지 비절개가 적합한지 잘 생각을 하시고 상담을 통해서 정확히 자신의 두피 상태를 파악을 받으시면 아주 안전하게 수술법을 선택하실 수 있겠습니다.